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사이토이토리 100번 듣기 시리즈. 행복해지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지에 미리 정답을 적어 놓고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들으실 이야기는 운이 없어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 매일 똑같이 사는데 왜 내 인생만 막힌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는 왜 계속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해온 사람들을 위한 행복 사용 설명서입니다. 화장품 광고도 아니고 종교 강연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운이 좋다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올린 사람들의 인생이 실제로 바뀌어 버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강연은 사이토이토리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던 행복의 기본기 7단계입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면 당신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리게 될 겁니다.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쓰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였구나. 사이토이토리 강연, 빛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신사에 가서 운이 좋다고 중얼거리곤 해요. 회사 회의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이런 사소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제 제자가 된 지 10년, 20년이 흘렀더군요. 그동안 제대로 된 강연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운이 좋다는 간단한 말로 시작했는데 6년 만에 하마마스에 갔을 때 보니 이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최근엔 신을 향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물어보니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옛날엔 이런 어려운 얘기 안 했지. 다들 다방에 모여 소박하게 공부하던 시절엔 훨씬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가 옛날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 제자들이 상기시켜준 이야기가 있어요. 꽃집을 하는 하나이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행복은 하늘의 이치야. 당연한 거지. 모두가 행복해져야 하는 거야. 그럼 왜 불행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신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사람들이 답을 모를 뿐이지. 그러니 하나이,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바로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제 제자 중에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금방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시험에서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35라고 써. 하면 정답이고 다음엔 60이라고 써. 하면 또 정답이에요. 저는 항상 답을 먼저 알려줘요.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해봐. 또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봐. 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그냥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 얼굴에 윤기를 내라. 하나이가 처음 물었어요. 선생님, 저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 하나이. 지금 내 얼굴을 봐. 시들어 있어. 행복한 기운이 없어. 얼굴이 말라 있어.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봐. 알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행복해지는 첫걸음은요. 상이에요. 얼굴에 윤기를 내는 거죠. 윤기가 있는 사람과 윤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가 거칠고 푸석푸석하면 좋은 인생을 살기 어려워요. 얼굴 윤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 점이 있어서 또는 눈이 떨어져 있어서 눈이 작아서 쌍꺼풀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 생김새는요. 취향 문제니까요. 중요한 건 단 하나. 윤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기한 게 예를 들어 코끝에 크림을 바르면 이 정도 차이만 나도 훨씬 좋아 보여요. 윤기를 내면 달라져요. 매일매일 발라야 해요. 만약 윤기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로 지낸다면 그런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계속 고생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제대로 윤기를 가진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윤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말해요. 얼굴에 윤기를 내세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윤기가 나면 얼굴이 생기 있어 보여요. 잘 나가는 배우들도 그렇고 승승장구하는 사업가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윤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가 처음 받는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얼굴에 윤기를 내는 것. 그리고 윤기를 내고 나면 일도 잘 되고 손님도 점점 늘어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희 씨, 요즘 참 예뻐졌네요." 라고 말해 줘요.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통 사람은 윤기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은 이 윤기가 있어요. 보통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안 좋아져요. 더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고 윤기가 사라져요. 그럼 점점 더 나빠집니다. 노숙자들을 보세요. 얼굴이 거칠고 칙칙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큰 돈이 생겨도 소용없어요. 윤기가 나야 해요. 그래서 우선 얼굴에 윤기를 내세요. 세 번째 가르침, 남의 행복을 빌어주라. 그 다음 하나이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좋아. 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어. 누구에게나 통하거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하나 사서 메모 기능을 켜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사람에게 모든 좋은 일이 흘러가기를. 하루에 100명을 정해서 이 말을 해. 그걸 1000일 동안 계속하는 거야. 이걸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남의 행복을 빌면 자기 인상이 변하거든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좋은 일은 별로 안 나오죠. 왜냐하면 누군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묘하게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세 개나 모이면 정말 무서워져요. 하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가 되면 이번엔 안에서 밖으로 밝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시작하면 이틀, 사흘만 지나도 좋은 일이 점점 일어나요. 윤기를 내고 남의 행복을 빌고 그러면 어디서든 잘 돼요. 남의 흠을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것보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하루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면 정말 즐거워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 가르침, 밝은색 옷을 입어라. 또 시간이 흐르고 하나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때 하나이는 갈색 옷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하나이, 같은 2,000엔짜리 옷을 살 거면 밝은 색을 사. 여자는 꽃이야. 들풀처럼 거무튀튀한 색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왜 둘풀같이 시들어 있어야 해? 그리고 밝은색 옷과 함께 브로치 같은 것도 달아야 해. 제가 결정한 이상 하나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 안에서 좋아하는 걸 내 돈으로 사. 처음에는 함께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이가 아주 작은 브로치를 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이,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만을 위한 치장을 하면 안 돼. 자신이 좋아하는 반지를 끼고 싶다는 건 세상을 밝게 하고 싶어서야. 여기에 브로치를 다는 것도 남을 위해서 다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 치장하면 아무리 돈을 써도 소용없어. 그런 건 안 돼. 그리고 여자는 치장을 하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공부도 해야 해. 하지만 너무 수수하면 사람들이 동경심을 갖지 않아.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모습이어야 해. 동경에서 따라온 사람에게 정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장은 정말 중요해. 아미타불을 보세요. 화려한 후광이 있잖아요. 열애 아래 단계인 보살은 정말 화려하게 치장해서 아름다워요. 하지만 저 위에 부처님은 장식이 없어요. 전 이렇게 치장을 하지만 제 마음속은 치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치장은 필요한 거예요. 치장을 하면 또 행복해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서랍에 있어요. 서랍에 놔두지 말고 손에 껴야죠. 진짜 치장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입은 옷의 힘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 가르침. 천국의 말을 사용하라. 오랫동안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을 위한 치장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또 시간이 흘러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지금은 연속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 개월씩 띄엄띄엄 가르쳤어요. 그걸 소화하고 나면 또 다음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힘든 수행이 고야산의 천일 회봉행이라는 거예요. 1000일 동안 산을 오르내리는 수행이죠. 이 수행이 세계에서 제일 힘든 수행인데 반대로 제 수행은 세계에서 제일 쉬운 수행이에요.
배가 부르면 단식을 시작하고 배가 고프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불행해져요? 행복한 사람은 왜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만 계속되나요? 그게 뭐예요?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람이라서 제가 말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했죠. 그건 말의 힘 때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처음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신이 하는 일을 만들어내요. 말이 정말 시작이에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이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그대로 지옥에 가는 말도 있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옛날을 떠올려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고맙습니다. 이걸 항상 말하는 사람은 좋아져요. 반대로 지옥으로 가는 말이 있어요. 부유령도 되지 못하고 곧장 지옥으로 갈 만큼 독한 말. 불평, 푸념, 원망, 욕설, 불만, 그리고 걱정하는 것, 화내는 것. 저 사람 정말 싫어. 저 사람 때문에. 사실 인간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장류잖아요. 그래서 싸우거나 서로 욕할 때, 이럴 때 말이 독이 돼요. 화낼 때나 싸울 때, 이때 내뱉는 말은 독소가 돼서 공기 중에 떠다녀요. 그걸 들이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하루만 들이마셔도 죽을 정도의 독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욕하고 싸우면 집안이 독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걸 아이가 자기 몸으로 흡수해서 정화하려고 해요. 그것만으로 아이가 아토피가 되거나 천식에 걸려요. 그 정도로 독이 강해요. 항상 번창하던 가게도 집에서 불평이나 원망, 부부싸움을 하면 가게에 독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그 독을 본능적으로 감지해서 뭔가 사면 바로 나가버려요.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해도 차 안 마시고 바로 나가버려요. 그 독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집안 전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불평이나 푸념이나 원망. 우리 애가 걱정이야.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서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정말 이런 것만 하면 안 돼요. 애들을 위해서 참고 있어. 라고 하는데 다들 참고 있으면 차라리 헤어지세요. 헤어지는 것보다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게 더 나빠요. 헤어져서 행복해진다면 좋겠지만 그 말버릇이 안 바뀌면 다음 관계도 똑같아져요.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지지 못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하게 돼요. 말의 신비로운 힘이에요. 안 돼! 라고 하면 정말 안 되고 말버릇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해요. 집안에서 말할 때 꼭 바꿔야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좋아져요. 좋은 말을 하면 해도 끝이 없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와요. 그럼 또 좋아져요. 이건 아주 오래전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가르침.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의 나에게 딱 맞다. 천국의 말을 사용하면서 밝은 옷도 입고 사람들도 대하면 좋아져요. 말에서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의 나에게 딱 맞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사람도 지구의 인력에 끌리는 만큼 당기고 있어요. 저울처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균형, 밸런스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심부름 말해요. 불평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어제 만난 나쁜 일도 흐름을 보면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진짜 나쁜 일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자꾸 계속 말하고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둘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니까요. 다른 회사로 가도 그 회사 사정이 더 심해요.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그것보다 말을 바꾸면 말이 바뀌면 그것만으로 바뀌어요. 정말 현실이 바뀌어요. 일곱 번째 가르침, 자신을 용서하라.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힘든 점이 있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최종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용서한다는 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거죠.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 경직된 면역이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게 돼요. 지금은 면역에 대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면 돼요. 자신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신을 용서한다고 입으로 말하면 돼요. 딱 이것뿐이에요. 선생님, 방법을 배웠는데도 저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한다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손해는 없어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생겨요.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는 긴장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용서하지 못한다에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머리가 아픈 사람은 사실 긴장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픈 건 윗사람 때문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신보다 위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긴장이 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 건 목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목이 아파져요. 동급생이나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때문이죠. 후배나 아랫사람에게 화가 나면 허리가 아파요. 아이들 일이나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고 억누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화가 몸속에 들어가면 허리 쪽에 쌓여서 허리가 아파져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면역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쭉 조사해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탁한 기운이 쌓이냐에 따라 암이 생겨요. 암에 걸리는 사람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암이 생겨요. 인생을 불완전하게 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걸 참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나 형제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암은 내가 만든 각본이에요. 물론 암에 걸려도 그 암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본을 이기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돌아가시게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걸 모르면 위험해요. 처음부터 배웠으니까 남의 일처럼 듣지 마세요. 제가 왜 암이 되나요? 당신이 화를 내니까요. 원망하고 있나요? 원망하는 걸 그만두세요. 걱정하고 있나요? 걱정하는 것도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암이 될 거예요. 사람은 진짜 힘이 있으면 튼튼해져요. 육체 이상은 물론 먹는 것에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요? 당신 부모님은 계속 참았으니까요. 참는 것이 다르면 그곳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몸 안의 면역을 위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해요. 지금 사람들은 하루 3끼나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옛날만큼 일하지 않거든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고플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 백혈구가 배가 고파져야 활발하게 다른 나쁜 균들을 포식할 수가 있는데 배고프지 않으면 백혈구도 일하지 않겠죠? 한자로 병자를 보면 질병엄 부수의 물품 품자죠. 여러 가지를 산더미처럼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병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식하면 안 돼요. 그걸 우선 하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발을 써서 수만 년을 살아왔으니까 발을 안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발을 안 쓰면 병이 낫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좋으니 계속해서 걸어야 해요.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걷지 않으면 약이 듣질 않아요. 사람들은 과식에다가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리 신약이 개발돼도 약효가 듣질 않아요. 하지만 본래는 모두 면역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면역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식하기 때문이죠. 과식을 그만두고 더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져요. 예전에는 현미를 먹거나 하지 않았어요. 효모도 마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낫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낫나요? 운동을 시작하고 식사를 줄이면 뭘 먹어도 나아요. 그건 좋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람은 배를 고프게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이 좋다, 고맙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무리로 기본으로 돌아가며 가장 처음 제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얼굴에 윤기를 내세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남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하루 100명씩 1000일 동안. 셋째, 밝은 색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세요. 남을 위한 치장입니다. 넷째, 천국의 말을 사용하세요. 운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고맙습니다. 다섯째,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 나에게 딱 맞다고 받아들이세요. 여섯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긴장을 풀고 면역력을 회복하세요. 일곱째, 건강을 지키세요. 과식하지 말고 걷고 좋은 말을 하세요. 이것들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실천하면 됩니다. 시험의 답을 알려주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답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자, 사이토이토리의 여러분,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주는 지혜, 또 한번 100번씩 들어봐야겠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 스며들어 우리 전체의 삶을 운이 좋은 에너지가 활발하게 신나게 흐르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보는데 적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오늘 사이토이토리의 100번 듣기 시리즈 세 번째, 빛이 나는 사람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하시는 첫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멋진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켜 주시는 우리 나비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